여러분, 에어컨 이렇게 사용하면 한 달 전기세 10만 원씩 더 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그 돈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박사 김대한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에어컨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수많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신 분들은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셨습니다. 지난 여름 제 고객 중 한 분은 옆집과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을 쓰는데도 월 3만 원만 내셨습니다. 옆집은 무려 15만 원을 냈죠. 저는 이 엄청난 차이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 여름 무더위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확 줄어들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 7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더운 밤을 참으며 잠 못 이루는 고통, 이제 끝내세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썼는데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흔히들 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에어컨 사용 시간이나 설정 온도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짧은 외출에도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켜두는 건 낭비 아니야? 잠깐 마트 가는 건데 굳이 켜둬야 할까? 당연해 보이지만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외출 후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간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전력을 사용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목표 온도인 26도로 낮추기 위해 초반 몇 분 동안 실외기가 최대치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시속 100km로 급가속하는 것과 같죠.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입니다. 짧은 외출 후 다시 켜면 에어컨을 켠 첫 5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은 거죠.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켜두는 것이 훨씬 절약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꺼도 괜찮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의 짧은 외출은 켜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덜 먹는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단지 찬 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 에너지 소모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습 모드는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약하게 느껴지지만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냉방과 제습은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쓸모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실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약하게 나온다고 전기를 덜 쓰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습 모드가 조용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외기는 냉방만큼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처럼 습하고 눅눅한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체감상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얻은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건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켠 후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시원하게 만든 다음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습도만 낮아져 뽀송뽀송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가 아니라 냉방 모드 후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름철 눅눅하고 끈적이는 집,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제거할 땐 제습.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전기세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집니다.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무작정 에어컨을 끄거나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전략법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람 방향을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설치했던 두 고객의 집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평수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죠.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 요금을 확인해 보니 무려 6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에어컨 바람의 방향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막기 위해 아래로 향하게 설정합니다. 아, 시원하다, 이 느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쏘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찬 공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이나 머리 위는 여전히 더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셈이죠. 이렇게 되면 에어컨 센서는 방이 여전히 덥다고 판단하여 실외기를 계속 가동시킵니다. 전기만 낭비하고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찬 공기가 실내 전체를 고르게 채워줍니다. 마치 방 전체가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이러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불필요한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제가 자주 목격하는 실수인데요.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가구나 냉장고를 두는 집이 많습니다.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 제대로 퍼지지 못하는 거죠.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작은 구조 변화 하나로 냉기 순환이 달라지고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전기 요금을 올리는 주범은 온도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람 방향과 에어컨 설치 주변 환경,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어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확산으로 설정하세요. 오늘 하루도 확 줄어든 전기세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전기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우선 다른 중요한 전략 방법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는지입니다. 수백만 대가 팔린 에어컨, 하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 또는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합니다. 저는 이 버튼을 2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켜놔도 전기 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28도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동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즉,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쉬는 겁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낍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이 방값으로 떨어지는 핵심 구조입니다.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며 심지어 방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합니다. 마치 2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두 가정에서 실험해 봤습니다.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만 원이 넘게 나왔고 자동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6만 원이 채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버튼만 누르고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99%의 사람들이 이 기능을 모릅니다. 리모컨에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컨을 살펴보세요. 자동, 오토, AI 같은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같은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것도 없다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AI 모드니까 무조건 좋겠지, 지능형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동 모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자동 모드는 처음 30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이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끄고 켜면 AI가 잘못 학습합니다. 아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구나 하고 잘못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도 온도를 자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 너무 옛날 에어컨의 자동 기능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해도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합니다. 이런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자동 모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세요. 에어컨이 그것까지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동 모드를 써야 할까요?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들어왔다 할 때 말이죠. 혼자 사시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낫다는 겁니다.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잘 안 떨어진다면 원인은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유리는 하루 종일 태양열을 집 안으로 쏟아냅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풀가동 상태이고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럼 에어컨이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것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4도까지 벌어졌습니다. 4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몇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뜨겁게 만듭니다.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지 마세요. 뜨거운 외부 공기를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입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 여름 전기세는 확 줄어들 겁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고 냄새가 나며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새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필터 청소를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3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씩 나왔죠.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8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듭니다. 마치 마스크를 여러 겹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다섯 번째,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 이상을 절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합니다. 너무 자주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먼지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서 실내 먼지가 필터에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전략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 사용에 대한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는 약 30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0만 원 이상,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초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을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현명하게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자동 버튼 활용, 햇빛 차단과 꼼꼼한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귀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영상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여름을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전기세 전략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전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한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실천을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틀며 웃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